이재명이 벌벌 떠는 김병기의 최종 병기, 녹음기. 네,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가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를 제보석의 언론에서 짚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자료 냈네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예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그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로 이제 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되죠. 경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이 된 경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통과는 안 되겠죠. 이게 소수당이기 때문에. 근데 소수당이라서 소수당이어서 통과는 안 된다고 해도 이런 관련 법안들을 계속 내서 국민들이 좀 이 상황을 좀 알게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법안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이재명 이 다수 정권이 법안을 막 고쳐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재개정 법안이라도 계속 발의를 하고 나중에 또 이 총선을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뀌면은 그 원래대로 다 돌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게 특검 법안입니다. 특검 법안. 자, 특검, 통일교 특검도 있고, 또, 그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현안으로 닥친 것은 민주당의 이 공천뇌물에 대한 특검이죠. 경찰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1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시 의원이 지금 미국 출국해버렸죠. 미국 출국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오늘은 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도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수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경찰이 이렇게 출국 금지도 안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경찰로서는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천뇌물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통과는 단독으로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게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출된 특검법안 수사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강순우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녹음 파일, 김병기하고 그 녹음 파일이 있죠. 그 녹음 파일인데 이 김병기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는데 서울시당 이거를 그냥 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인을 하고 그 녹음이 된 그 다음 날 바로 마지막 공천 그 관리위원회에서 강선우가 김경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통과돼서 단수 공천을 받아버렸죠. 그럼 밤사이에 누군가 김병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거를 불러버렸을 거다. 김병기 너는 잠자고 있어. 김병기 그 다음날 마지막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안 나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제3의 인물이 누구냐? 그거 밝혀내야 되죠. 제3의 인물. 김병기의 윗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병기가 이 공천 뇌물 받은 거. 구의원 2명한테 뇌물 받았다가 이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돌려준 거. 그런데 그 구의원 2사람이 탄원서를 써서 그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서 이게 김현지에게 전달이 됐다.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줬다.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김현지 보좌관에게 줬는데 김현지가 이재명의 당시 대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고 했는데, 그 이제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대화는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아무 조치도 안 취했고, 이게 윤리감찰단에 가서 허지부지 됐다가 이게 다시 김병기에게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절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하는 게 특검입니다. 살해는 권력이 연루가 됐을 때. 지금 딱 그 두 가지 전부 다 이재명이 이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죠. 한쪽에는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1억 원 그 이후에는, 그리고 여기 이 탄원서가 사라져버린 거, 이거는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천 뇌물이고. 공천 헌금이라는 거는 일부 언론에서 공천 헌금으로 계속 표현을 하지만, 공천 헌금은 다른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공천 받아서 고맙다. 그러면은 그 당에다가 특별 당별을 낸다든가 합법적으로, 이런 게 공천 헌금이지. 이건 공천 뇌물이죠. 그래서 이 공천 뇌물에 이재명 정권 그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이 과거에 연루됐었다면은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했는데, 그리고 특히 공천 비리와 관련한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과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줬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일단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은 수사 대상인 김경 시의원이 출국을 해버렸다. 미온적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직까지 김병기, 강선우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느니 고양이한테 차라리 생선을 맡기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특검 수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또 뭔가 또 뭐 빠져나갈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특히 이재명 연루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향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무슨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 부분을 얼버무리려고 할 텐데, 얼버무리려고. 그런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죠. 바로 김병기입니다. 김병기가 지금 다른 이렇게 연루가 되면은 탈당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김병기는 버티고 있죠. 내가 왜 나가? 안 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명해. 이것은 뭔가 민원구석이 있다. 자기를 내치지 못한다. 왜? 뭘 들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하고 그 녹음하는 거 보십시오. 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걸 녹음을 초소형 볼펜이나 이렇게 된 그 녹음기 같은 거를 다 꽂아놓고 녹음을 했겠죠. 그리고 그 녹음을 하면서 자기는 마치 관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중에라도 이게 논란이 생기면은 그때 녹음을 파일을 딱 까가지고 봐, 나는 관여 안 한다고 했잖아,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녹음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정권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 제명하려면 제명해, 탈당 안 해, 버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자, 칼럼 제목은 이겁니다. 정우상 칼럼. 김병기 녹취 공개에 진짜 기겁할 사람. 진짜 기겁할 사람 누굴까요? 칼럼에서는 기겁할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진짜 기겁할 사람,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는, 칼럼에서는 2023년 9월, 그러니까는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제 김병기와 이재명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2024년 9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로 가결된 날, 그때 가결됐죠. 그래서 나중에 비명행사 당했죠. 그 민주당이 찬성을 했던 사람들. 그날 김병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탈자들을 개,
개로 표현을 합니다. 같은 당을 향해 개라고 하는 건 주권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파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김병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권인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이 비명계,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에는 전쟁을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그 김병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칼날을 뽑아달라. 칼날을 뽑아달라. 그리고 다음 총선 때 김병기는 수석사무부총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 이거 실권을 가지고 바로 그 비명, 가결표를 던진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를 했다. 손에 피가 흥건했지만 이재명의 호위무사, 블랙요원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하고 김병기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일들로 해서 김병기 보좌진들이 뭐 갑질 폭로하고 각종 뭐 특혜 받은 거, 뭐 제주도 칼 호텔 뭐 특혜 받은 것도 있지만 공천 흥금 문제, 한은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병기는 정치 인생의 화양연화에서 추락했다. 그가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됐고 그 덕에 거대 여당의 2인자까지 올라서 정청래하고도 당당히 맞서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정치적인 위세를 부렸었죠. 그런데 지금 집권 초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공격이 아니라 내부 분열인지 견제인지 애매한 무언가로 무너졌다. 개인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순간 거의 녹취가 공개돼서 당의 공천 뒷돈 문제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을 했는데, 자, 통화도 아닌 의원 대화를 녹음한 김병기 취향은 괴이하다. 그때 이제 초선 의원이죠. 초선 의원이 울면서 뭐 이렇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걸 다 녹음을 했다. 그때 당연히 이 강선우는 녹음된 줄 몰랐다고 했죠. 강선우 급과의 대화를 저런 선명한 음질로 녹음했다면 강선우 급 초선 저런 선명한 음질로 녹음했다면 거의 녹음은 일상적이라고 봐야 한다. 왜 녹음했고 누가 보유하다가 공개했는지 아직 추측의 영역이다. 그런데 총선 때의 비명 행사가 됐던 권력 내부 이야기가 됐던 김병기와 은밀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기겁해서 잠을 설치고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김병기와 비명 행사 과정이나 그때 권력 내부에서 어떤 공작이 있든지 정치 공작이란 말 많이 하죠. 그때 김병기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기겁을 할 거다. 기겁을 하고 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김병기는 자기 대화를 녹음했고 지금 누군가는 이를 공개를 했을까? 김병기 녹취록은 김병기 너머의 목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김병기는 초간 녹취에 대해 결단코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왜 강선우 것만 녹음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녹취가 쌓여 있을 거다. 국정원 출신이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이것은 뭐 습관적으로 몸에 밴 그대로 다 녹음을 했다. 그리고 김병기가 지금 역할을 한 거를 보면 비명 행사에 앞장서고 막 했죠. 비명 행사를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 그때 본인이 사법 처리 안 당하려고 단식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면 자기가 구속되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업소를 했죠. 단식을 하면서 업소했습니다. 나 좀 부결시켜달라고.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나 좀 부결시켜달라고 업소했는데 그때 비명계가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 가서 유창곤이 살려줘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30명 정도인가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전부 비명 행사가 됐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피를 묻힌 사람이 김병기다. 그러면은 김병기는 이런 녹음 습관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다 녹음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이것은 이제 제가 추측하는 영역입니다. 이 칼럼에서야 뭐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녹취가 쌓여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더 신뢰를 얻는다.
김병기와 사선을 넘나들며 많은 것을 공유했던 인사는 이제 김병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어렵게 됐다.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강선우가 아닌 김병기, 신병에 주목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기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된다. 본인은 이제 나를 제명시켜는 제명시켜. 나 탈당은 안 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하고 있죠. 김병기를 겨냥해서. 물론 더 위선이 있지만은. 그런데 과연 그것을 김병기를 수사에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김병기는 지금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고, 뭔가 큰 것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하려면 하라고 그래. 나는 탈당은 안 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정치 입문 후, 그리고 이재명 세력과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의 녹음 파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또 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병기가 이재명 정권의 또 하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